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녀 시즌2. 자, 오늘은 스타트업 세무 전문가 최평국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세무 전문가 최평국 회계사입니다. 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도전하는데요. 스타트업 세금과 관련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 대표 기술이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나뿐 아니라 투자자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회사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다행히 신제품 반응이 좋네요. 연구개발비로 얼마나 든 거예요? 신제품 나오기까지 한 3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이제 계약도 많아지고 연구개발비는 뽑고도 남았겠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8억 정도 났는데 올해는 연구개발에 좀 더 투자하려고요. 이야, 시작한 지 2년 만에 대단한 성과인데요. 직원 수도 늘리고 사업도 확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올해는 직원을 좀 더 뽑고 동기부여 측면에서 스톡 옵션도 생각 중이에요. 그나저나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좋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네요. 요즘에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뭐 네.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엔젤 펀드, 엔젤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익이 나면 좋지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 이 내야 할 세금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사님, 네. 스타트업 투자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먼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했지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으로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의 초기 기업을 말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 만약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벤처 인증을 획득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동시에 R&D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솔루션을 주셨는데 네. 먼저 벤처 인증을 받으면 이제 법인세가 감면된다라고 하셨는데 벤처 인증 여부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나 봐요. 네,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무려 1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R&D 비용으로 3억을 지출하고 네. 영업이익이 8억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기업일 경우에는 1억 5,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네.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2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네, 세금 대부분을 내지 않아도 그러게요. 되는군요. 저 네. 표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세금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뭔가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게는 최대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한 경우 R&D 지출액의 25%를 세액공제해주는데요. 네. 앞선 사례에서 50% 법인세 감면으로 7,700만 원, R&D 세액 공제로 7,500만 원을 각각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한 스타트업이라면 서둘러 벤처 인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벤처 인증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벤처 인증과 R&D 세액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벤처 인증의 경우 소위 말하는 벤처 캐피탈과 같은 적격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기술 보증 기금 등과 같은 기술 평가 기업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R&D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네. 연구소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연구 노트 등으로 R&D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네. 예. 스타트업에는 이렇게 세금 혜택이 많은데 스타트업에 투자한 투자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제 엔젤 클럽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어 네, 있는데 네. 이 벤처기업의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정부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트업 투자자에게도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한도로 100%의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네. 투자자가 보유한 스타트업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모든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뭐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굉장히 좋은 유인책으로 보이는데, 자, 스타트업 그 벤처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따로 없나요? 네,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역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네. 먼저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근로자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70%의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네. 또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스톡옵션인데요. 근로자가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 시점이 아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주식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 2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세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하며 규정이 좀 복잡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지금 스타트업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데 네. 고용을 많이 한 기업의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네. 먼저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최대 3%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1인에 대해서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회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세금 혜택 역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용 창출과 관련돼 세금 혜택을 적용받은 기업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늘어난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네.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만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스타트업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손실을 내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손실이 발생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부 작성을 통해 손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이익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할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손실액은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부 지원이나 투자 유치 등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창업한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회계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장부 작성도 그렇죠.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최종적으로요 스타트업 절세 솔루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벤처 인증을 획득하고 R&D 지출 관련 증빙을 잘 구비해서 50%의 법인세 감면과 R&D 지출액의 2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고용이 증가하는 스타트업은 고용 창출과 관련된 각종 세액공제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할지라도 장부를 작성해 향후 발생되는 이익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해 세금을 줄이시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스타트업 절세 솔루션에 관해서 최평국 회계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